자, 그러면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반대를 폈더니. 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V하고 오메가를 WL, WR 양쪽 바퀴의 각각 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다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키네마틱스, 포워드 키네마틱스죠. 입력, 조인트 단에서의 각 속도를 넣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보시면은 우리가 그 모바일 로봇이 아닌 그 매니플레이터에서는 각도를 넣으면 그 다음에 위치가 나오는 반면 이 모바일 로봇에서는 각각의 바퀴의 속도, 각속도를 넣으면은 끝단에 속도와 각속도가 나온다는 속도 개념으로 문제가 풀리고 있다는 것을 되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로 이거를 풀어봐야 식만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 로봇은 이 소식이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각도로 표현하면 그 구석 조건들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풀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부 다 속도 개념으로 입력도 속도, 출력도 속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키네마틱스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양쪽의 바퀴에 어떤 속도를 넣으면 끝단이 V하고 오메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푼 것들은 이게 실제 좌표, 모바일 로봇이 좌표계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퀴에 속도를 넣으면 로봇의 선형 속도하고, 오늘은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추워가지고 각속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고, 현재 이 로봇이 공간상에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는 하나도 다뤄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공간상에서의 위치와 속도에 대한 문제들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좌표계가 하나 필요하겠고요. 로봇이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이고, 이 녀석은 현재 이 로봇이 향하고 있는 방향, 이 방향은 항상 V로 유정합니다. 이게 이제 이 로봇의 정면 방향을 뜻하는 거고요. V하고 오메가로 표현하긴 하지만 V가 있으면 그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V가 어느 방향인가를 원래의 좌표계에서 각도 세타로 표현하면 이걸 헤딩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딩, 머리통이잖아요. 그래서 헤딩,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 방향 이쪽을 향하고 있고 그때의 각도는 세타다. 그러면 원래의 좌표계에 비해서 세타만큼 회전해서 V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로봇이 특정한 좌표계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로봇의 위치는 XY 좌표계 위에서 XY 그리고 각도는 세타만큼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좌표계 위에서 00 좌표계에 있다가 이쪽 XY로 이동해서 각도는 세타만큼 회전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로봇공학 시간에 이렇게 XY 좌표에서 얼마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 위에서 각도 세타만큼 이동하는 이런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으로 표현하던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여기에 있던 게 이쪽 좌표로 이동한 다음에 각도 세타만큼 이동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헤딩 앵글이 지금 0도 이쪽 X축 방향을 향하고 있다가 여기를 이동해서 각도는 세타만큼 회전한 상태입니다. 까만 게 자꾸 묻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X는 XY 세타로 되어 있고요. 코디네이트가 절대좌표계에서 호출됐기 때문에 글로벌, XG라고 제너럴 또는 글로벌 다 좋습니다. 이 절대좌표계 위에서의 좌표들이니까 XG, YG, 세타G라고 표현했어요. 얘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G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무조건 원점 좌표계 위에서의 XY 세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는 앞서서 수식을 보시면 전부 다 미분을 한 속도를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이 녀석도 XY 세타를 미분을 한번 해줍니다. 그럼 X를 미분하면 X 도트, Y 도트, 세타 도트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다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V 벡터가 있잖아요. 여기에 헤딩 앵글 세타를 토대로 해서 얘가 보고 있는 속도 V, 아까 빨간 점이 있으면 이 부분에 V하고 오메가가 있었잖아요. 이 V를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Vx, Vy 성분으로 나눠서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x 도트, y 도트, 세타 도트는 x 도트는 바로 Vx를 뜻하니까 V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y 도트는 V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세타를 한번 미분하면 그때 오메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x는 xy 세타로 표현해서 이 지점 좌표 xy하고 각도 세타로 표현을 할 텐데 그걸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v하고 오메가의 수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세타는 헤딩 앵글 세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 오메가라고 표현 안 하고 계속해서 v 오메가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 앞에 행렬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 로봇에서 쓰는 주요 수식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미분이 된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 모바일 로봇 쪽의 키네마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은요, x 도트는 x 도트, y 도트, x는 여기 벡터였고요, 세타 도트로 표현돼서 코사인, 사인, 0, 1, v 오메가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 오메가는 그대로 0, 2를 통해서 0, 1, v 오메가 곱해지니까 오메가가 되죠. 여기가 대부분 다 0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수월하죠. 그럼 v 오메가는 뭐냐? v 오메가 앞에서 계산했잖아요. 우리가 v 오메가는 이렇게 표현을 오메가 L과 오메가 R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x 도트는 v 오메가로 표현한 다음에 코사인 사인 1 그대로 있고 여기 VL, VR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똑같아요. 앞서서 있는 수식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은 앞에 있었던 코사인 사인 세타가 곱해져서 최종적으로는 오메가 L, 오메가 R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모바일 로봇의 키네마틱 수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헤딩 앵글을 알고 있다면 오메가 L, 오메가 R을 토대로 해서 이 로봇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여기 처음 오리진 좌표계가 있고 이 상태에서 XY 간 다음에 원래 이제 초기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어떤 인력을 대입을 하게 되면 현재의 헤딩 앵글과 축광거리, 그 다음에 바퀴의 반지름 R을 토대로 해서 결과가 뭐가 나와요? x 도트, y 도트, 세타 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쪽 바퀴에 회전을 값을 대입을 하면 이 녀석이 x 도트, 현재 상태에서 델타 x만큼 단위 시간 델타 t만큼의 델타 x만큼 델타 y만큼 그리고 델타 세타 각도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수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앞서 페이지로 갈게요. 식이 복잡하게 나타났으니까 x 도트, y 도트, 세타 도트잖아요. 델타 x, 델타 t가 될 거고요. 델타 t, 델타 y가 될 것이고요. 델타 t, 델타 세타입니다. 물론 이때 델타 t는 0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제어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PD 컨트롤, 에러 도트 할 때도 계산해 보셨겠지만 델타 t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언가 곱해지고 오메가 L, 오메가 R의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오메가 L, 오메가 R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에 있는 무언가 매트릭스하고 곱하면 델타 세타 L, 델타 세타 R이 나오고 이걸 나누기 델타 T를 한 거죠. 델타 T를 다 같이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T 없애고, 델타 T 없애고, 델타 T 없애고, 델타 T 없앤 겁니다. 단지 이때 델타 T는 굉장히 작다, 시간 간격이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왼쪽 바퀴의 각도 변화가 얼마, 오른쪽 바퀴의 각도 변화가 얼마일 때 공간상에서 델타 X, 델타 Y, 델타 세타만큼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프로치를 여러분들이 3학년 로봇공학에서도 살짝 얘기는 드렸지만 4학년 응용 로봇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것들이 있습니다. 숙제들도 하셨고 뭔가 시간이 좁지만 각도를 델타 세타 1, 2만큼 움직이면 델타 X, 델타 Y가 또는 델타 Z가 공간상에서 얼마만큼 끝단위 움직이는지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웠죠.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답 소리가 안 들려요. 자코비안 매트릭스죠.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이 모바일 로봇 쪽에서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델타 X, 델타 Y, 델타 세타, 그리고 여기는 델타 세타 L, 델타 세타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바퀴의 회전량을 단위 시간당 델타 T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각도를 얼마만큼 바꾸면 이 로봇이 X만큼 얼마만큼, Y만큼 얼마만큼, 델타 세타만큼 각도 회전은 얼마만큼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여기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여기에 있던 이 행렬, 바로 이 녀석이 자코비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미분을 했잖아요. dx, dt, 그리고 여기는 자코비안, 여기는 바퀴에 대한 회전량이죠. 델타 세타 바퀴가 들어가고 이 부분은 dt가 들어간 겁니다. 바로 오메가로 표현한 각속도로 표현했죠. dt를 제거하고 보니 이 dx가 조금 큰 값으로 표현하면 이게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바로 모바일 로봇에서의 구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x, y, 세타가 헤딩 앵글이 얼마만큼 변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바퀴 값들을 자코비안하고 곱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코비안의 인버스가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이 행렬, 바로 이 녀석이 자코비안 행렬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구한 게 자코비안 행렬인데, 이 녀석의 크기를 보니까 행과 열이 3 곱하기 2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뭘까요?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쉽게도 역행렬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모바일 로봇에서 바퀴를 얼마만큼 회전하면 끝단위 얼마만큼 회전하는지는 이렇게, 이게 입력이고 자코비안을 곱하면 델타 x, y, 세타가 얼마만큼 회전하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만, 거꾸로 이 녀석이 주어졌을 때 바퀴는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가는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하는 것은 역행렬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코비안의 역행렬이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무언가 편법들이,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바퀴를 얼마만큼 회전하면 로봇이 얼마만큼 움직일지는 굉장히 구하기 쉽지만, 로봇이 얼마만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 자코비안 행렬을 토대로 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로봇이 움직이는지 아는 방법, 즉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수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반면, 우리가 특정한 위치로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이거는 자코비안 인버스를 토대로 해서 바퀴의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보여주기는 되게 쉬운데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모바일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이 수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델타 t를 빼내고 나서 보면 dx는 자코비안 d세타라는, 여러분들이 로봇공학에서 보셨던 수식이 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졸업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 커티전 스페이스에서의 움직임이 관절, 조인트 값들, 바퀴가 여기선 조인트입니다. 바퀴의 각도를 토대로 해서 자코비안하고 곱해지면 최종적으로 이 녀석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의미적으로도 다시 보시면요, 바퀴는 두 개라서 두 개의 움직임을,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대로 해서 로봇이 좌표계도 바뀌고 그 다음에 헤딩 앵글도 바뀌기 때문에 여긴 3자율도 여기는 2자율도 밖에 안 되죠. 두 개의 바퀴 입력을 넣어서 3개가 바뀌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자코비안 행렬이 3 곱하기 2 형태가 되는 특이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걸 전부 다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보시면 X, Y, 세타를 각각 미분한 걸 썼었는데 각도로 모든 걸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로, 알파, 베타로 표현해서 알파는 현재 V하고 얼마만큼 변함이 돼야 된다. 로는 거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헤딩 앵글이 얼마로 바뀌는가를 베타로 표현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 폴라 코디네이트는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몇 가지 기법들에서 적용이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디서 썼냐면요. 카메라를 모바일 로봇 위에다 붙여놓고요. 이 위에다가 콘 형태의 거울을 만들어 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녀석의 카메라가 하늘을 향하게 되고 이 주변에 원뿔 형태의 원기둥을 달게 되면 원뿔 형태의 거울을 달게 되면 여기에 찍히는 이미지는 360도를 다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로,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좌표계를 적용을 하면 굉장히 잘 됐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사인, 코사인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탄젠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삼각함수 연산을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에러가 되게 많아지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뭐 극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이 가운데 이 부분에서의 거리와 각도로 모든 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XY 좌표계가 아니라 바로 이 로봇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수월하죠. 이 위에서 거리하고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모든 걸 표현했기 때문에 로봇 입장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360도 씬을 보면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수월하지만 XY 좌표계 위에서 이 녀석을 처리할 때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방식들은 로봇을 실제 손으로 많이 움직일 때는 많이 쓰였습니다만 요새는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원점 좌표계 위에서 로봇을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보니 최근에는 이 극좌표계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비교 사례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3차원 공간 안에서 로봇들을 움직여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자코비안 행렬 바퀴에다가 특정한 각도 변화를 넣으면 로봇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표현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모바일 로봇 시뮬레이터를 이용할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루프 시스템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 중에 하나 이 패스파인더를 구현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수업은 살짝 끊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요새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어딨냐면은 EX 밑에 로봇에 로버라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로버, 다들 탐사선 이런 것들이고요. 번호 1, 2, 3, 4로 로버 안에 보시면 1, 2, 3, 4 뭐 슬립되는 경우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띄워보시면 이런 예제가 있고 이제 최근 버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래픽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프레임 버퍼 이용해서 테두리가 예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워낙에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제가 이런 걸 하나 달아 놓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로테이션 하시는 거 여기 클릭하고 움직이면 로테이션 하고 얘는 이대로 움직입니다. 옛날 스타일대로 그대로 쓰셔도 여기에서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패닝 되는 거 그냥 다 여기서 마우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옛날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줌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3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움직이시면은 한 번에 동작하고 누르면은 이제 사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로보 예제는 지금 보시면은 로보 1의 무브 해서 뭐 옆으로 한 칸 30도 하면은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옆에 원점 좌표계에서 한 칸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각도가 30도만큼 회전해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갖고 놀아보시면 이제 뭐 5칸 가서 30도 하면
예, 여기 가 있죠 로봇이.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각도 30도고 90도 대입하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래픽이죠. 예? 이거는 그래픽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구현하시면 되겠고, 이제 로봇 2 예제에서부터 우리가 만든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로봇이 바퀴에 오메가 L, 오메가 R 대입을 하는데 단위 시간당 대입이기 때문에 세타 L이 얼마만큼, 세타 R이 얼마만큼 대입을 하면 이 로봇이 공간상에서 어느 위치로 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에서 커트하겠고요. 처음 이제 여러분들 방학 끝나고 하는 거라고 저도 해서 조금씩 수업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조금 진행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양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 저 숙제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